중학교 2학년 친구들 집에 잘 돌아갔나요? 오늘까지 수업 듣느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여러분들 1학년 때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올해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역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점을 잘 파악해서 다음 주에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47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본편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 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럼 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 시대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1단원 정리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부터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선사시대 중에서 이동생활과 또 동굴에서 그리고 사냥, 고기잡이, 채집을 하던 구석기 시대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시대. 어느 시대죠? 네, 맞습니다.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라는 걸 우리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런 힌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대화창 옆에 보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집이었던 움집, 그리고 대표적인 도구였던 가락바퀴, 그리고 식량을 저장했던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총 4개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해당되는 유물로 한번 우리 알아봐야겠죠. 유물은 우리 사료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이 썼던 도구들이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 물론 우리 시험에는 총 5개의 선지입니다. 4개의 선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4개의 선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 4개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주먹도끼는 언제 쓰인 것이죠? 네, 잘 보면 잘 가다듬어진, 잘 갈아서 뾰족뾰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투박해요. 어디다가 그냥 때려서 부딪혀가지고 깨트린 것 같아. 바로 뗀석기에 사용했던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었고요.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은 바로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이런 곳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비파형 동검, 청동으로 만든 검이었고요. 또 이 구석기랑 신석기 시대에는 이러한 청동이나 철 이런 게 절대 없었던 시대예요. 그냥 나무나 무조건 돌로만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인데 바로 철제농기라고 했죠. 철제농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철기 시대 거예요. 철기 시대.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 있죠? 네, 갈돌과 갈판입니다. 갈돌과 갈판은 신석기 시대 때 요리를 하기 위해, 그리고 뭔가 약초를 다질 때 썼던 그런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인 신석기 시대, 우리 가에 해당하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구나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 달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구려의 발전 과정이에요. 당연히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들의 업적을 물어봤을 수 있어요. 그 업적, 그리고 그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영락이라는 연호. 당시 이 연호라는 건 황제 국가밖에 쓸 수 없는데 이런 황제 국가가 황제 국가만이 쓸 수 있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정말 강성했을 시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학 설립, 바로 학교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학교인데 이 태학 설립하면 떠오르는 왕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소수림왕. 자, 이 왕이 고구려의 고궁원왕이 전사하면서 고구려가 왕이 죽었다.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냐. 혼돈과 동요로 일어나고 있을 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축 처져만 있을래.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구려가 커 나가보자 이렇게 했던 게 소수림 왕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소수림 왕이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율령반포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1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불교 소용해요.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지금 보기 나에 있는 태학 설립이에요. 자, 소수림 왕은 이와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의 업적을 지니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선생님이 이게 너무 커가지고 글씨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시 쓸 예정이에요. 뭐였죠? 네, 율령 반포죠. 그러면 기호 다는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평양천도. 평양천도에 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평양천도에 했던 왕은 딱 한 명 있어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아빠가 위에 다 먹어놨으니까 우리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것들 다 쳐야 돼. 우리가 남쪽 땅 한번 먹어보자 했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장수왕입니다. 남진 정책을 했던 대표적인 왕, 장수왕.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해요. 그럼 이 영락연호를 사용했던 사람 누굴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락연호를 사용했던 건 광개토 대왕이에요. 누구의 아빠? 네, 맞습니다. 장수왕의 아빠예요.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한번 짜 맞춰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와야 될 왕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자, 소수림 왕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네, 맞아요. 북쪽을 만주벌판을 다 먹었던 광개토대왕. 그 마지막으로는 그 아들인 네, 당연히 장수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되나요? 네. 자, 이제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이 힌트예요. 그리고 이 친구 얘기하죠. 이것은 소떼 모양이야. 소떼는 이 나라의 어디에서? 소도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소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누가 있어? 천군이 있어. 천군이에요. 소도와 천군 그리고 소떼. 자, 어느 국가가 생각나나요? 자, 대표적인 철기 시대에 나온 여러 나라 중에 한 국가이고요. 한 국가라기보다는 여기는 연합된 국가죠. 네. 그리고 이곳은 고조선과 달리 대표적인 재정 분리 사회였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선생님 원격 수업 때 얘기했어요. 이곳에서 이제 소도라는 곳에 천군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범죄자가 소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 소도에 들어가서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재정 분리 사회였던 국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사만입니다.
자, 사만, 마한, 변한, 진한의 사만인데,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범금 8조. 이 범금 8조는, 바로 고조선이겠죠? 8조법이라고도 해요. 8조법. 8조법. 자, 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여긴 어디예요? 네, 부여입니다. 그리고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이 서옥제라는 혼인풍습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초기 고구려입니다. 대릴 사위제라고도 하죠. 여자 집에 남자가 살다가 나중에 장성하면 애도 낳고 하면 이제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초기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있었던 네, 비슷한 혼인 풍습이지만 이와 반대로 남자 집에 어린 여자가 가서 클 때까지 같이 있다가 그 여자 집에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네, 옥저의 민며느리제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들은 지배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만. 사만의 지배자는 제사장과 달리 정치적 지배자는 바로 신지읍차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4번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으로 옳은 것은 이 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자예요. 기자.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셨습니다. 이후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자, 이 불교 공인한 왕이 누구 있는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순으로 한번 봐볼게요. 고구려에는 누가 있었죠? 아까 말했던 네, 소수림 왕이 있어요. 백제는 네, 우리 다 배웠어요. 침류 왕이 있어요. 신라는 누가 있어요? 불교를 공인한 왕이에요. 네, 맞아요. 법흥 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명 중 한 명일 거예요. 그쵸? 그럼 이미 답 나왔네. 1, 2, 3, 4번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이 법흥왕 금관가야를 병합했다고 했어요. 그쵸?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금관가야가 망하고 대가야를 병합시킨 왕은 누가 있을까요? 대가야 병합한 왕은 누가 있을까요? 신라죠. 네, 바로 법흥왕의 아들인 누구? 네, 진흥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법흥왕이 뭐 했어요? 네, 불교도 공인하고요. 율령도 반포하고요. 또 네, 골품제도 정비하고 관등제도 정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관가요도 병합했죠. 그리고 건원이라는 연어도 사용하고요. 병부 설치하고 상대 등도 설치했어요. 이렇게 많은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했던 법흥왕 뒤를 이은 진흥왕은 마음껏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사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이런 사실 기억해서 법흥왕, 진흥왕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인 사진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공주래요. 공주 공산성이에요. 그럼 공주 공산성이 도읍이었던 국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국가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백제입니다. 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무엇이 더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옮긴 도읍으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 불렀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대요. 고구려의 공격, 당시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백제 계로왕이 죽었어요. 그쵸? 그리고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웅진으로 쫓겨 내려갔던 것이 바로 백제의 첫 번째 천도였던 웅진천도였죠. 그 뒤에 나중에 성왕이 어디로 천도해요? 네, 맞습니다. 사비로 부여, 지금 충남 부여로 천도를 하는 것이 백제였습니다. 그럼 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그쵸? 자,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1번. 이거 과거제는 언제부터 시행했죠? 네, 맞습니다. 고려 누구 때부터? 네, 광종 때부터. 광종이 과거제 말고 또 뭐 했죠? 맞아요. 노비양건법 했던 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2번 기인제도 실시하였다. 여러분 인질제도라고 했어요. 유력한 호족들이 언제 까불지 모르니까 이 호족들의 아들들을 가문의 이 아들들을 일단 수도 개경으로 불러들이자 했던 게 누구예요? 네, 바로 고려의 왕건이었어요. 지방에 22담론을 두었다. 이 3번은 네, 바로 백제의 무령왕이 했던 거죠.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있었다. 이 폐쇄적인 신분제도 무엇이죠? 네, 골품제.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네, 맞아요.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4번에서 얘기했지만 버프왕이 골품제를 정비했었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신라예요. 그럼 답은 당연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니에요. 일단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는가? 며칠 전 누가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어디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다네. 이 황산벌 전투 하면 생각나는 사람 나도 들었네.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와 싸워 힘겹게 승리했다더군. 자, 황산벌 전투가 나왔습니다. 이 대화 이후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얘기해 볼게요.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 이거 아까 누구 그랬어요? 네, 진흥왕이에요. 신라의 진흥왕이고요. 자, 2번.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아직 그 전에 지금 이 황산벌 전투가 있기 전에 나당연합 이전에 바로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웠던 그 전쟁에 있었던 대표적인 안시성 전투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각각 있었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운동. 무슨 운동? 네, 맞아요.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선생님이 다 실패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일단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김춘추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 나당연합인데 몇 년? 468년에 결성된 나당연합. 이건 당연히 백제가 멸망하기 언제? 네, 그 이전, 이후가 아닌 이전에 나당연합을 맺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이겠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자, 7번 한번 봐볼게요. 7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군지 한번 봐볼게요.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그러니까 시리가 검색해줬습니다. 귀족 출신의 신라승려. 일단 신라승려예요. 그리고 어딜 갔다 왔대? 당에 유학했다. 그럼 일단 원효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원효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 원효는 당나라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네, 해골물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효는 아니고요. 귀국 후 낙산사 등 여러 전을 창건하고 관음신앙을 전파하였다. 관음신앙을 전파하였고요. 신라에서 이게 중요해요. 뭘 개창했다?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그래서 화엄이 승법기도를 남겼다고 했는데 자, 이 화엄종을 개창한 승려 누굴까요? 네, 바로 의상입니다. 원효 일단 아니랬고요. 이련 선생님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삼국 유사를 편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사람이죠. 고려 사람. 진울도 나중에 고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의상입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8번. 자,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런 것도 어려워요. 가 시기가 어떤 시기고 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그래도 풀어봅시다.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자, 헌덕왕 14년 가예요. 헌덕왕 14년 웅천주 도독. 이 사람은 알아야 돼요. 김헌창 우리 배웠어요.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함을 이유로 그때 알잖아요. 누구? 홍수 때문에 건너지 못해가지고 대신 된 왕이 있어요. 누구? 원성왕, 그쵸? 이 원성왕이 왕에 즉위함으로써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왕위에 오르지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김헌창, 그 아들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김원창의 반란이요. 김원창의 난. 자, 이게 가시기고 나시기는 진성왕 8년, 진성여왕이라고도 하죠. 그 이 최치원. 바로 정말 똑똑했지만 서러웠던 육두품 대표 유학자 누구? 최치원이 바로 시무심 여조를 진성여왕한테 올렸어요. 그래서 왕이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2번부터 살펴볼게요.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던 건 헌덕왕과 진성왕 한참 이전 통일신라를 이뤘던 문무왕의 아들 누구죠? 네, 신라의 신문왕이 때라서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언제예요? 네, 맞아요. 신라 지증왕 통일하기도 이전이에요. 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 거두었다. 이거는 수나라와 고구려가 멸망하기도 이전에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건 뭐 있죠? 네, 원종과 애노의 봉기. 이건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신라 사회 말기, 통일신라 사회 말기에 엄청나게 동요를 해요. 왜냐면 진골 출신의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막 20명이 넘게 왕위가 막 빠르게 막 바뀌고 이랬었는데 이때 정말 많은 농민들과 백성들이 수탈을 당했어요. 불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없는 세금 토지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막 독촉해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바로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에는 무조건 밑줄로 아는 것은 아닌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 6월 영화 상영장인데 왕건이네요. 후삼국을 통일하라. 궁예도 있고 견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 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 해당하는 장면이 아닌 것을 골라야겠죠? 자, 우리 1, 2, 3, 4번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왕 위에서 쫓겨나는 궁예, 당연히 있어야겠죠.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후 고구려를 건국했던 왕 궁예. 그리고 오늘도 읽혔어요. 후백제랑 왕건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견훤이랑. 네, 견훤한테 한번 크게 졌던 전투가 공산 전투. 그리고 이 복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복수에 성공했던 공산 전투에 쓴 아픔의 복수에 성공했던 맞아요. 고창 전투. 여기서는 후백제가 고려로부터 엄청나게 크게 당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사태를 봤던 신라의 경순왕이 네, 맞아요. 고려로 항복했었어요.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선생님은 이건 가르치지 않았어요. 1, 2천 전투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이 신검은 바로 견훤의 아들이에요. 왕건과 이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싸웠을 때,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꼭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2번, 3번은 여러분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가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 이 우표는 무엇을 기념한 거예요? 이 우표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어디를 건국한 누구? 대조영을 기념한 거란다. 대조영. 건국자가 대조영이에요. 누구예요? 네, 이 나라는 어디예요? 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입니다. 이 발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겠죠? 일단 독서 3품까지 실시했다. 이건 어디? 네, 통일신라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원성왕이 했던 거고요. 낭난과 외에 철을 수출했던 건 옛날 변한이 낭난과 외에 철을 수출했고요. 2군 6의 군사 조직을 두었다. 2군 6의 군사 조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죠? 네, 고려예요. 고려. 중앙군. 그리고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이게 답이겠죠? 전성기. 당나라 동쪽 바다에 있는 아주 큰 국가, 아주 잘된 국가.
이 바로 발해의 10대 왕이었던 선왕 때 전성기를 누렸죠. 고구려의 옛 영토를 많이 차지해온 이 선왕 때 바로 발해에는 전성기를 맞았고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가 잘 되리라 봅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자, 고려 전기의 관리고요. 고려 초기 시무 28조를 누구한테 건의했다? 성종한테 건의했다. 그런데 이 유교 정치 이념에 근거한 통치 체제 확립에 기여를 하였다. 이건 누굴까요? 자, 김부식은 뭐 썼어요? 삼국 사기 편찬. 이재현, 정몽주는 여러분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직. 자, 누굴까요?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뭘 건의했다고요? 시무 28조를 건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15번이요. 밑줄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밑줄 나에 해당하는 인물. 자, 나는 귀주에서 거라는 크게 물리쳤다. 거라는 총 몇 차 침입을 했죠? 3차 침입을 했어요. 그중 한 번이겠죠? 또한 개경에 나성을 쌓아 북방의 세력에 침입에 대비할 것도 건의하였다. 이 나는 누굴까요? 나는 이곳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대요. 누굴까요? 바로 강감찬이죠. 서인은 언제?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대답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침입 때 네, 내가 말로 조져보겠다. 내 입으로 조져보겠다. 해서 거라는 소통령과 외교 단판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김종서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요. 영계소문은 옛날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망리지. 예, 왕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켜서 당태종 이세민이 그때부터 영계소문이랑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풀어보기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는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선지가 총 4개가 아니라 5개구나. 이런 점을 잘 알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보던지 주말에 꼭 봐서 시험 문제 스타일 잘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에는 영상 안 올릴 거예요. 이건 유튜브에만 올릴 거니까 꼭 댓글 남겨서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오늘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대망의 시험 잘 한번 치러봅시다. 그럼 이만 선생님도 물러가 볼게요. 안녕.